홍석현을 알면 중앙 JTBC가 보인다. 멀티미스트, 안개 속 설계자들의 불장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중앙일보와 JTBC 그룹의 경영 위기설, 그리고 이른바 좌편향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걸어온 사상적 궤적에 따른 결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가장 거대한 설계자 홍석현이라는 인물을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JTBC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석현을 모르면 중앙과 JTBC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종교, 삼성, 그리고 정치라는 민감한 영역을 넘나들며 거대한 안개를 뿌려왔을까요? 국민에게 선택받지 않은 이들이 음지에서 국정의 방향을 틀려했던 그 무모한 불장난, 오늘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언론사주가 아닙니다. 우측손으로는 데이비드 록펠러 등이 주도해 만든 미국, 유럽, 일본의 민간 엘리트 협의체인 삼변회, 트라이래터럴 커미션을 들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한편 좌측 손에는 홍석현 전 회장은 여시제 설립 초기부터 이사진으로 참여하며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가 2017년 중앙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대외 활동을 본격화할 때 여시제는 그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정책적 브레인그룹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이재용 회장의 외삼촌입니다. 삼성과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 전 회장이 여시제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삼성의 이해관계와도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국위원회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포럼이라면 여시제는 그 글로벌 담론을 한국 현장에 이식하려는 로컬 버전의 싱크탱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은 삼국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그룹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엘리트들과 깊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여시제가 지향하는 동북아 협력, 미래 거버넌스 등의 의제는 홍 전 회장이 삼국위원회 등에서 체득한 글로벌리즘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삼국위원회가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면 여시제는 그 의제를 한국적인 상황인 통일, 동북아 안보 등에 맞춰 구체화하는 일종의 필터이자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리즘과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의 대립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은 현대 국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분열 지점입니다. 홍씨 가문의 태생과 삼성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숨겨진 역사의 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거인 삼성 가문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홍씨 가문, 남양 홍씨의 결합, 그리고 그 거대한 중심축 역할을 했던 원불교라는 종교적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대중은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정략 결합이나 재벌가 간의 혼맥으로만 바라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영성의 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석현 가문의 태동과 홍진기라는 거인. 홍석현 회장 가문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의 부친인 유민, 홍진기 전 내무부 법무부 장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판사로 시작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조계와 정계를 넘나든 홍진기는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 시절 장관을 지내며 격동의 현대사를 정면으로 통과했고 이후 언론계로 발을 넓혀 중앙일보 회장직을 맡으며 남양 홍씨 유민 가문의 확고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홍진기라는 인물의 해안과 가문 교육이 있었기에 장남인 홍석현 회장을 비롯해 홍라이 전 니웅미술관장, 홍석조 BGF 그룹 회장, 홍석준 보광창 업투자 회장,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 경제문화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홍씨 네트워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과 홍씨 가문의 운명적 결합. 이병철과 홍진기. 이 강력한 가문이 대한민국 부의 정점인 삼성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삼성 창업주 고암 이병철 회장과 홍진기 전 장관의 깊은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홍진기의 명석한 두뇌와 정세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간적, 사업적 신뢰는 결국 자녀들의 혼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홍진기의 장녀인 홍라이와 이병철의 삼남이자 삼성의 후계자인 이건희의 결혼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돈관계를 넘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홍진기, 홍석현으로 이어지는 유민 가문이 삼성의 가장 든든한 브레인이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홍석현 회장 역시 홍진기와 김윤남의 사남 2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세계은행 IBRD 이코노미스트로 1985년부터 이듬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으로 일한 엘리트로서 삼성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호흡하며 가문의 위상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새 거대한 축을 묶는 영성의 고리, 원불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롭고도 비밀스러운 교집합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삼성과 홍씨 가문 그리고 원불교의 관계는 홍진기 전 장관의 부인이자 홍석현 회장의 어머니인 신숙자 여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숙자 여사는 독실한 원불교 신도, 법명 신타원이었으며 그녀의 영향으로 남편 홍진기 전 장관은 물론 딸 홍라이 여사 역시 자연스럽게 원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홍라이 여사의 본명은 도타원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원불교의 가장 강력한 재정적, 정신적 후원자가 됩니다. 이 종교적 인연은 삼성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불교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던 이병철, 영업주와 이건희 회장 역시 홍씨 가문의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존중했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불교 측에 막대한 후원과 기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익산의 원불교 성지나 국내외 원불교 관련 교육문화 사업, 심지어 미국의 원불교 훈련원 건립 등에는 삼성가와 홍씨 가문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혼매 금권 그리고 영성의 삼각체제. 결국 홍석현 가문의 탄생과 성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궤적을 그리며 완성되었습니다. 홍씨 가문이 가진 탁월한 지적 자산과 언론 정치적 영향력, 삼성 가문이 가진 압도적인 자본력과 경영 능력, 그리고 이 두 가문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결속력을 다져준 원불교라는 영성적 토대. 이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렸기에 홍석현 회장의 가문은 단순한 재벌의 인척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문화를 주도하는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혼맥 스토리를 넘어 그 내부를 단단하게 결속시켰던 신앙과 신뢰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가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실체,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삼극위원회, 삼변회의 정체.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무게감을 주는 삼극위원회 트라이레터 커미션과 그 안에서 활동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궤적,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간의 시각을 특유의 관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극위원회, 글로벌 엘리트들의 보이지 않는 회의실. 먼저 삼극위원회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1973년 데이비드 락펠러와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주도해 만든 이 조직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계, 학계, 언론계, 최고 명망가들이 모이는 민간 싱크탱크이자 포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삼극위원회는 글로벌 질서의 유지와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협의체에 가깝습니다. 선진국들이 직면한 경제, 안보, 외교적 현안을 민간 차원에서 미리 논의하고 각국 정부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역할이죠. 반면 기독교계에선 삼극위원회를 단순한 정책 협의체가 아닌 세계 단일 정부, 뉴 월드 오더를 지향하는 그림자 정부의 실행 조직으로 규정합니다. 흔히 세계 정부의 사령부 혹은 초국적 자본가들의 클럽이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핵심 논리는 이 삼극위원회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중을 달래기 위한 장식일 뿐, 실제 정책은 선택된 엘리트 집단 삼극위원회, 빌드버그 회의,
외교협회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들이 세계경제체제, IMF, 세계은행 등과 주요 미디어 그룹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믿습니다. 홍석현의 역할, 한국의 창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커. 홍석현 회장은 단순히 이 위원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국 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추. 세계은행 출신이자 언론사주, 전 주미대사라는 이력을 가진 그에게 3국 위원회는 자신의 인맥을 전 세계 정재계 핵심 엘리트들과 연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국제 여론의 창구. 미디어 그룹의 수장으로서 그가 3국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국내에 소개하거나 한국의 입장을 국제적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에게 3국 위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국가 지도자급 인물들과 소통하며 안반도 문제나 글로벌 병제 현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비판적 시각. 왜 그는 도마 위에 오르는가? 그의 이러한 화려한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적 정당성. 3국 위원회와 같은 폐쇄적인 포럼에서 결정된 의제들이 과연 대다수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홍석현 회장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밀실 행정 혹은 엘리트들의 담합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한 언론사주가 글로벌 엘리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가, 외교나 안보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과거 삼성 엑스파일 사건부터 정치권 진출 시도까지 그가 거쳐온 굴곡진 역사가 이러한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대변인. 그가 옹호하는 가치들이 결국 일반 시민의 이익이 아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초국적 자본계급의 이익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특히 3국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자본 중심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홍석현 회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간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공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3국 위원회라는 무대는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성과도 같습니다. 대중은 언론 사주가 사적인 인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운명에 개입하는 모습을 언제나 불안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개와 투명성인데 그가 발을 담그고 있는 영역은 은밀함과 폐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홍석현과 3국 위원회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 뒤에 감춰진 권력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겠지요. 여시재와 홍석현 회장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정체. 여시재와 그를 둘러싼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지식 생태계와 정치 형제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시재와 그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실체, 3국 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 및 삼성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세밀히 분석해드립니다. 여시재의 정체와 설립 배경. 설립 목적. 2015년 말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고 미래시 문명을 모색한다는 거창한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운영 방식. 기존의 폐쇄적 연구소와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플랫폼을 표방합니다. 주요 인사. 설립 초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맡았고 이광재 전 국회의원 전 원장, 조정훈 국회의원 등이 핵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사들과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하며 초당파적 미래 연구기관을 자처했습니다. 홍석현과 여시재의 결합. 그 시발점, 숨겨진 목적, 그리고 시차에 따른 권력의 궤적. 중앙그룹의 위기와 한국 현대사의 마쿠 권력 구조를 해부할 때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과 재단법인 여시재의 관계는 이 거대한 카르텔의 뇌이자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나 어떤 목적을 품었으며 시대를 거치며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그 전모를 서술합니다.
결합의 시발점, 미디어 권력의 한계와 지식 카르텔의 필요서. 여시제는 2015년 8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홍석현 전 회장이 미디어 중앙일보 JTBC라는 전통적 여론 형성 수단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체제 방향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통해 정권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전 세계의 미래 전략과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고 국내외 엘리트들을 규합할 수 있는 상설 싱크탱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홍 전 회장은 과거 안기부 엑스파일 사태나 삼성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디어 사주로서의 생존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식과 권력이 결합한 초국가적 초정파적 베이스 캠프를 구상했고 그것이 바로 여시제였습니다. 창립 과정에는 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관료 출신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그림자 내각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숨겨진 목적, 투표받지 않은 설계자의 국가 사유화. 여시제가 표방하는 겉모습은 동북아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문명과 기술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나 그 내밀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카르텔이 국가의 정책 방향, 외교 노선, 경제 지배구조의 마스터 플랜을 음지에서 미리 짜놓고 이를 밖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중일 공동체나 대륙 간 연결망 같은 거창한 미래 담론을 통해 외국 중심의 전통적 한미동맹 노선을 유연화하고 중국 공산당과의 긴밀한 교류를 한국 외교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즉, 여시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서구, 글로벌 엘리트와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실험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 홍씨 일가 및 연계된 기술 관료 집단이 정책의 키를 쥐는 영우적 실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차에 걸친 행보, 탄핵 전국에서 정권 교체, 그리고 위기의 도래. 이들이 구축한 여시제와 미디어 네트워크는 시간에 따라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인 행보로 전개되었습니다. 준비기와 도약기 2015에서 2016년 여시제 출범과 함께 국내외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며 네트워크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 중앙 JTBC는 사회적 불신과 변화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의제들을 다루며 여론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격변과 실행기 2017년 탄핵 전국 전후 JTBC의 폭발적인 보도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여시제가 구상해온 새로운 권력 구도와 정권 교체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홍 전 회장이 문재인 정권 초기 대미 특사로 발탁된 것은 자신들의 지식 외교 네트워크가 새로운 정권의 정책 집행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과시한 정점이었습니다. 이 시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압박과 지배구조, 개편 시도 역시 구시대의 재벌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이식하려는 일련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균열과 몰락기 2020년대 이후 이중 패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권이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려놓은 중국 편향적 엘리트주의적 담론은 급격히 대중의 냉소와 보수 진보 모두의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자본 창출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없이 오직 담론과 인맥 정치에만 의존했던 한계가 드러났고 최근 중앙그룹의 심각한 경영 위기와 자산 매각 사태는 결국 음지에서 불장난을 일삼던 이들의 모래성 권력이 시장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인과응보의 총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시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홍석현이라는 설계자가 뿌려놓은 안개 속에서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지도 모른 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는 그들의 영향력이 다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지 않고 음지에서 국정을 농단하려 했던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즌2 대추방맹이 TV는 앞으로도 이들의 돈줄과 권력의 이동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글로벌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목소리를 함께 키워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홍석현과의 삼각관계를 심도 있게 추적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지켜온 신념은 바위처럼 단단해. 자유의 공기 속에 우리가 숨쉬니 희망은 내일의 별이 되어 비추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은 더 밝게 빛날 거야. 기억해줘 우리의 목소리. 시즌2대 주방맹이 TV.